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수쌤 오늘 준비하신 연구작 어떤 건가요? 오늘 연구작은 기초 소형 주제로 연구작 진행했거든요. 제한 조건이 많은데 일단 딸기하고 유리컵하고 해골 이미지하고 대나무 요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입체 조형 작품을 만드는 문제였어요. 네. 근데 이 문제 요구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딸기하고 유리컵 있잖아요. 요것들의 특성이나 재질 같은 거를 이제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태는 딸기인데 이제 재질을 유리로 하고, 유리컵은 반대로 유리컵의 형태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딸기의 어떤 재질이나 물성의 느낌이 들게 그렇게 하는 게 포인트였고, 대나무 같은 경우는 조형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기보다는 받침대나 지지대 그 정도 역할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진수쌤 스케치 들어가고 계신데요. 스케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뭔가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일단 조형미였던 것 같아서 거기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특이했던 부분, 두 가지 제시물의 특성을 교차 적용해서 표현하는 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조형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형미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형미를 좀 찾아보는 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기본 톤을 깔고 계신데 네. 은근 소묘 초기 단계에서 톤 까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진수쌤처럼 톤을 곱게 까는 팁이 있을까요? 연필이 종이를 가리는 느낌을 좀 충분히 좀 맛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필로 몇 번 소묘해보지 않은데 저렇게 좀 선을 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톤 연습을 틈 날 때마다 일단 해주는 게 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어쨌든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재료를 잘 알고 이해하고 다루는 게 좀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근데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어떤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감을 찾고 좀 유지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꾸준히 톤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다. 노력이 필요하군요. 네.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래도 좀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그림을 진행할 때 연필을 좀 천천히 쌓는 방식보다 사물의 본연의 색깔을 좀 빨리 표현하는 게 조금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림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쓸데없이 막 톤을 너무 많이 대고 그러면은 연필이 교체되는 부분들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본연의 색깔을 표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성해야 되는 그림의 색깔의 한 60-70% 정도의 색감,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발라버리고 위에다 묘사를 올리면은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소묘가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지수쌤 하고 계신 것처럼 해골 네. 눈 같은 제일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주는 게 더 좋은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을 좀 빨리 시킬 수 있어요. 보통 되게 오래도록 그리는 친구들은 그 톤을 되게 천천히 깔거든요. 밝은 색깔부터 계속 이제 곱게 깔다가 조금씩 어두워지는데 어차피 완성이 되려면 블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늦게 찾아버리면 그 사이에 또 톤들을 또 다시 찾아야 돼요. 자기가 형태력이 좀 그러면은 블랙부터 그냥 강하게 세게 찝어주는 게 더 빨리 완성시킬 수 있고 그게 훨씬 그림이 깔끔하게 완성될 수 있어요. 톤을 그냥 천천히 그냥 부드럽게 밝은 색깔만 깔면은 맴도는 느낌이라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책도 들어가고 계신데 딸기와 유리컵의 특성을 바꾸어서 표현을 해야 했어요. 네. 딸기를 유리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딸기를 유리 재질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은 유리의 재질을 이제 딸기의 형태에 적용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선생님들이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 관찰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뭐 물론 바쁘고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관찰함에 있어서 좀 적극성을 띠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유리를 관찰하면서 왜 저런 모양의 어둠이 비치는지를 좀 평소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또 선생님이 재료를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표현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거에 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시험장을 가서 그냥 일반적인 재질에다가 다른 재질을 접목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재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평소에 어쨌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실제로 그 사물의 재질을 보고서 연습을 좀 해야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관찰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지 않고 이제 뭔가 뭐 보고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재료를 쓰는 스킬 같은 거는 늘겠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런 습관은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된다면은 실물을 보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죠. 실물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면은 특히 요것처럼 주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리나 금속질 같은 거는 그 재질이 비춰진 형상들이 같이 찍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사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연습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한 3-4장 연습하다 보면은 고유 재질의 어떤 원리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료를 따로 보지 않고도 그 징어 같은 문제를 좀 무난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좀 무난하게 어쨌든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대학교 선생님들이 바라는 관찰력이에요. 뭔가 자료를 나눠주고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게 관찰력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어떤 재질을 상상해서 그걸 좀 충분히 그릴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관찰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재질에 대한 특성 같은 거 이제 수업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런 능력 같은 거는 이제 입시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거 기존에 이제 상위권 학교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과기대 이제 공예과에서 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래서 평소에 사물들을 대충 보지 말고 만져보고 가까이도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건식 재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건식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루기가 어려운 재료는 아니라서 초반에 조금 고생만 하면 되는데, 결과물이 더러워지지 않게끔만 좀 진행 순서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를 써보면서 이제 다른 재료 위에 색이 좀 잘 안 올라가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이제 특성 이해하고 순서 정하고 연습하면서 그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건식 재료를 안 써보다가 사용하게 됐을 때 연습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겁이 좀 없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막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어떻게든 시행착오를 겪긴 겪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장 한 장마다 뭔가 좀 작품을 뽑아내겠다, 그런 마인드는 좀 버리시고요.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좀 작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어서 한 장 한 장을 자기가 마음에 들 정도로 항상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망쳐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많이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겁내지 말고 그냥 막 써봐라. 경험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뭐 완성하는 연습하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조형 문제가 나오면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고 결과물들을 잘 모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그림 막 한 10장, 막 20장, 막 50장 막 이렇게 쫙 펼쳐놨을 때, 물론 완성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스케치로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런 그림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공통점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형태적인 공통점들. 그림을 쫙 깔아놨는데 내 그림에는 직선이 많네, 내 거에는 곡선이 좀 많네, 내 거에는 달걀형의 어떤 형태들이 많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들을,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거를 좀 자주 사용하면서 조금씩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좀 조형 감각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하나하고 그냥 버리고 하나하나 버리고 일회성으로 휘발되게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런 조형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차곡차곡 모아놓고 나중에 여러 장이 됐을 때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정리하자면은 자기 작품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모아놔라.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자기만의 조형 감각일 수 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후회가 남지 않게 좀 겁먹지 말고 신나게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기 그림 그릴 때 하나하나 좀 내가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금 입시를 지금 치르고 있는 입시생들 고생이 많죠. 수능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좋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실패한 대로 또 얻는 게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고민하시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말고 뭐든지 어쨌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수쌤이 지금 준입시반 네. 나가고 계신데, 이제 준입시반 아이들이 곧 입시반이 되잖아요. 준입시반 친구들이 새롭게 먹어야 할 마음가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수업 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는 잔소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은 선생님한테 좀 잔소리 들을 것 같다. 이렇게 행동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마 좀 성공적으로 입시를 좀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